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뉴스는 두 가지고요.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뉴스에는 약 50억 원이란 돈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50억이란 돈이 너무나 성격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이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 동덕여대 이분들은 진짜로 충격적인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이야기 말미에 조금 더 추가로 전달을 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3살 딸 희귀병 치료하려고 46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와, 엄청나죠? 희귀병 치료비가 46억 원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어떻게 46억을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대장정에 나섰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46만 명의 여러분, 만 원씩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뭔가 하고 저도 들여다봤더니 한국 나이로 4살, 그러니까 만 3세죠. 딸 치료비를 위해서 부산 기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광화문까지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러면 무슨 병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국토대장정까지 하고 있냐 봤더니 듀센 근이영양증, 이름도 어려워요. 처음 들어보는 진짜 이 희귀병에 지금 딸이 걸려 있는데 이게 유전병이랍니다. 10대에는 걷지 못하게 될 거고 20대에는 호흡기를 착용해야만 생존하게 될 것이고 30대에는 거의 사망한다고 합니다. 뻔히 보이는 이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도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만 3세인데 4세에서 5세에는 치료를 해야 조금 멀쩡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이 희귀병 치료, 상상을 초월하는 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많은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료제는 주사 단 한 방, 딱 한 번의 주사를 맞으면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사가 46억 원, 대략 5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와, 이러니까 진짜 거리로 나온 거겠죠, 아버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작은 돈입니다만은 후원을 했습니다. 이 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감히 제가 헤아린다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본인의 모든 생명을 딸에게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길거리로 나왔는지 공감이 되기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이번 건은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준다 치자. 다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걱정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제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 정도 이슈가 터져 나왔었고 또 이 아버지의 입장이 많이 공감이 되기에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은 뒤로 하고 먼저 저는 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지만 이 가정에 그래도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후원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해봤고요. 혹시라도 그쪽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사랑이와 함께 해당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뉴스를 뒤져봤는데 YTN이라든지 정말 많은 뉴스 매체에서 전화통화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취재를 했고 팩트체크는 마친 상태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후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채널을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마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총회가 열렸고 1973명이 투표를 했고 2명 빼고 모두 남녀공학을 반대를 한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 제 일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지 않습니까? 재물 손괴하고 학교 점거하고
수업 못 받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야, 이거 니네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이제 투표할 거야. 그리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투표하는 모습이 손 들고 투표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모여서. 아이고, 이 자세한 내용 보면은 20일 날 학생총회가 소집이 됐고 재학생의 30%에 달하는 1941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총회가 성립이 됐죠. 안건은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공학 전환을 할 것이냐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가 1971, 기권이 2. 두 번째 안건으로는 총장을 직접 뽑자.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 1932, 기권 1.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학생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값들이 나왔죠. 민주 동덕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총회는. 그런데 비밀투표는 도대체 어디 갔어요? 비밀투표. 아니, 이렇게 손 들고 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자, 팻말을 들면서 지금 뭐 투표를 하고 있죠. 저요 하면서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북한. 북한 보면요. 자, 찬성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뭐 명패 같은 거 하나 들면서 저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민주동덕이 아니고 북한동덕이다. 인민동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행태를 보였고 어찌 됐건 학생총회가 열렸고 정식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면담을 나섰습니다. 처장단이 쭉 출동을 해서 21일 날 학생총회가 열린 다음 날이죠. 만나러 갔어요. 학교 측은 그냥 만나러 갔던 것도 아니고 공학 전환 논의를 아예 잠정 중단하겠다. 일단은 올스톱을 하겠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졌어요. 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일단은 올스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학교 점거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 인정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본관, 100주년 기념관 등 점거는 학생회에서 주도한 게 아니다. 어떤 애들이 그냥 들어가서 먼저 점거를 했고 학생회는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지금 남녀 공학을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곳들은 그래요 뭐 입장을 허용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본관, 대학 본부는 해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지네가 점거한 거 아니라며. 그런데 왜 지금 학생회는 자기 맘대로 여기 점거를 푸네 마네 그러고 있어? 아 얘네는 진짜 이거 논리 자체가 결여가 돼 있는 애들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동덕 진로 취업 공동 박람회 여기 다 때려 부숴버렸거든요. 학생들이. 재물 손괴는 인정하지? 변상하자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부스를 꾸미고 한 건데 이거 다 때려 부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나머지 일은 나중에 우리가 고민하더라도 이거는 니네가 빠르게 변상을 해라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회는 지시한 적 없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극소수의 학우가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생회가 할 말이에요? 학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학생회 아닙니까?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변상금 3억 3천만 원. 우리 못 내. 우리가 어떻게 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총 학생회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고 변상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학교 측은 이런 학생회랑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진짜 학생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꼬리 자르기. 뭔가 돈을 변상을 해야 되고 일이 잘못돼 간다 싶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극소수의 학우라는 어떤 가상의 실체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은 학생회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재물손괴 한 사람 직접 찾아서 책임 물으세요. 우리 학생회에 그 책임은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겁은 더더욱도 없고 학교 측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동덕여대에서 교수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니까 절을 했더만요,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2일 날 학생들이 학교를 모두 점거를 하고 있던 그 시기죠. 음대 건물도 당연히 점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음대 다니는 친구들, 관현악과에 다니는 친구들이 졸업 연주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음대에서 졸업 연주라고 하면은 마지막 기말고사고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막아선 거예요. 안 된다. 응? 이 와중에 무슨 졸업은 졸업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아서니까 교수가 제발 우리 학생들 졸업할 수 있게 도와줘라. 졸업 연주회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라. 그러면서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문자 그대로 절을 했답니다. 제발 우리 학생들 살려주라고. 그렇게 절을 하는 교수를 향해서 점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점거를 풀어주면 내일도 당신네들 졸업연주 한다며. 내일도 와서 또 절할 수 있어요? 깔깔깔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이쯤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교수가 절하고 절을 한 교수를 조롱만 하고 끝났냐? 아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답니다. 졸업 연주회 하면은 뭐 논스톱으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가 직접 올라와서 학생회 연대문을 낭독하도록 강제적으로 시켰답니다. 야, 깡패예요, 깡패 이건. 이건 깡패예요. 얘네들 조직에도 스카우트 제의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학생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뉴스까지 또 나온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이 SNS에 디귿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물론 논란이 되니까 해당 SNS의 글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산업인력공단 이분이 여기 이사장님이 한두 명의 기업인을 만나고 다닐까요? 정말 많은 기업인을 만나고 다닐 거고 그 기업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동덕여자대학교 출신은 거르는 게 회사 발전에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뭐 올라온 글은 이렇답니다. 뭐 내용이 기니까 나머지 거는 각설하도록 하고 결론을 보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할지라도 동덕여자대학교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동덕여자대학교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한테 충격을 받은 거고 이런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는 여러 기업에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기업 여러분, X 되기 싫으면 동덕여자대학교는 피하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 그 정도로 니들 앞에 취업길은 막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덕여자대학교에 이런 행태를 지지한 여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들도 앞으로 취업길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동덕여자대학교를 지지한 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곳들도 지지한 만큼 본인들의 생각에는 책임을 지야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체를 지지를 했으니 예 정말 이 동덕여자대학교 솔직히 아휴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니까 막 욕도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게 욕을 섞어가면서까지 말할 생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쌍욕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동덕여자 대학교 및 지지한 대학교들 특히 학생회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은 뭐 어디 회사를 다니건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는 하지 맙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제발 정치판으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 기존의 정치판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 꼭 좀 막아주십시오. 정치판으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동덕여대 학생들이 살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50억이란 돈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용서를 받고 싶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잘못했음.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학 전환에는 여전히 반대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한 행동은 정말로 잘못했다.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약 50억이라는 너무나도 큰 돈. 사랑이를 살릴 수 있는 돈도 50억이고요. 동덕여자대학교 복구 비용도 약 50억 원입니다. 사랑이 아빠는 그 3살짜리 아이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빠는 딸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돈이 50억이고 동덕여대 학생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그런 돈이 50억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조금 슬픈 뉴스도 있었고 동덕여대 같은 정말 파렴치한 그런 집단을 다루는 뉴스도 있었는데 아무튼 조금은 씁쓸하고 슬픈 그런 뉴스들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